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운이 있는 땅. 우리는 이런 곳을 명당이라고 하는데요. 울산에는 아주 좋은 기운을 간직한 땅이 있습니다. 요즘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네, 그 나무들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씩 물 들어가는 거 보면은 가을이 참 깊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요즘 이제 산책을 많이 하는데 울산 시내를 쭉 돌아다니다가 뜬금없이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어떤 생각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울산에는 왕이 나는 땅이 있었대요. 아니 울산에서 왕이 난다고요? 왕을 나게 하는 땅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울산에 지금도 돌고 있거든. 그 자리들이 울산 이 삼산동 일대 시내에 있어요. 어떤 땅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그 땅에서 아직 왕이 안 났어요. 그게 또 무슨 말씀이시죠? 아직 안 나왔잖아. 왕은. 네. 왕은 안 나왔는데 앞으로 그럼 나올까요? 나올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거든. 네.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함께 가보시죠, 선생님. 한번 가봅시다. 울산 최대 번화가로 성장한 삼산 일대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1980년대 이전의 삼산은 지금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삼산동은 엄청 번화가잖아요. 옛날 삼산동은 어땠나요? 지금은 보면은 완전히 울산의 중심이죠, 그죠? 핫플레이스고. 그런데 이곳이 한 세기 전만 해도 거의 물반, 땅반, 첨벙첨벙하던 땅, 습지, 그리고 그 앞에는 완전히 바다, 그런 모습이었거든. 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상상이 안 가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된 건 아주 최근의 일이고, 이 동네를 두고 학성지라든지 오래된 고문헌에 보면은 이수삼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거든요. 이수삼산이요? 이수삼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수니까 물이 두 개죠. 삼산은 산이 세 개잖아. 물이 두 개고 산이 세 개다. 물 두 개는 태화강, 여천강 이 두 개를 이야기하는 거고, 삼산의 삼산은 예전에 여기 삼산에는 봉우리 세 개의 산이 있었거든. 그걸 흘러가지고 일제시대에 비행장을 따갔거든. 그래서 이수삼산이다 하는 말이 있었고, 이수삼산이라는 말은 중국 문헌에도 많이 나오는데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을 일컬어서 하는 말.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전에 이 땅은 정말 천연의 경관을 가진 아주 풍수가 좋았던 땅. 그 이후에는 논이 형성돼가지고 울산의 곡창지대, 또 그 이전에는 삼산염전 굉장히 유명했거든. 소금을 만들던 곳. 이 삼산염전과 화창염전 그리고 연포염전, 이곳은 한수 이남에서 가장 최고의 자염 생산지. 그랬던 곳이 삼산입니다. 최고의 명당 자리였네요. 품격 있는 울산 문화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조성된 거리 왕생의 길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는 설화가 있는데요. 이곳 지명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길을 걷다 보니까 왕생이 길이라고 적혀져 있던데 이 왕생이가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왕생, 왕이 난다 이 말이죠. 울산에 왕이 나는 자리가 있다 했잖아. 네. 바로 이곳이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아니 그런데 왕이 난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왕이 난 적이 없죠. 네. 근데 이곳에 이제 왕의 이야기가 나온 거는 조선중기거든. 조선중기의 남사고라는 굉장히 유명한 국풍인데, 국풍은 국가에서 가장 대표되는 풍수가를 국풍이라 했거든. 국풍 남사구가 여기 울산에 온 적이 있어요. 영남 알프스부터 쭉 거닐었거든. 그래서 문수산을 지나가지고 남산 12봉을 지나서 은을봉쯤에 와가지고 박수를 한번 쳤는 거야. 왜 박수를 딱 쳤을까요? 뭔가 느낀 게 있었겠지. 그리고는 무작정 이쪽 길로 막 달려왔어요. 그때 여기는 막 갈대밭, 뭐 뻘밭 이렇거든. 근데 이걸 막 해집고 오더니 이쯤에서 쇠말뚝을 하나 꽉 꽂고 여기가 왕생혈이다 했는 거야. 왕생이 혈이라고요? 그래, 왕생혈. 우리가 혈이라 하면 혈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혈자리를 하잖아. 그러니까 풍수에서도 혈자리가 중요한 지세가 있는 땅이거든. 울산에 남사구가 지목한 혈자리 세 곳이 있어요. 그 3개가 뭐냐면 지금 울산 공고가 있는 한림 혈자리,
그리고 이해 선생님 그쪽에 있는 은을혈,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왕생혈. 이 세 가지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왕생혈이라는 거는 왕이 난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그만큼 땅이 풍요롭다는 거예요. 흔히 울산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반형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네. 소반형은 상을 차려놨다는 거예요. 남사고가 이야기한 게 삼산벌이 상을 차려놓은 것처럼 아주 음식이 풍성하고 뭐든지 풍요롭게 막 올라오는 땅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만큼 좋은 땅이라는 의미에서 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왕생혈이라고 한 거죠. 정말 범상치 않은 기운이 있는 땅이었을까요? 울산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고 부자 도시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이곳이 그 혈자리 중에서도 한 곳이었잖아요. 왕생혈 맞아요. 그래서 이곳이 풍수 지리적으로도 정말 뛰어났겠어요. 뛰어났죠. 그래서 이제 일제가 울산에 들어와 가지고 그 소문을 다 들었거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제가 이곳에 비행장을 건설했잖아. 그 이유가 여기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나면 안 되니까 아예 그 땅을 밀어가지고 비행장을 건설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그거는 뭐 확실치는 않은데 그 정도로 이 자리가 굉장히 풍수적으로 유명했다 이런 이야기 있고, 자 지금 보면은 이 자리는 중요한 풍수지리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거든. 그게 뭐냐면 저 위쪽에서 보면 영남 알프스가 딱 둘러치고 있잖아요. 그 산세가 이어져 가지고 어디로 내려오냐면 문수산 쪽으로 내려와. 이 문수산 쪽으로 내려오던 기운이 사무산을 지나가지고 남산 12봉을 지나서 동해바다 쪽으로 쫙 펼쳐지거든요. 펼쳐지는데 강이 두 줄기로 흘러가. 거기에 마지막 자리에 이게 없으면 풍수적으로 좋은 자리가 아닌데 울산에는 그게 딱 하나 있어요. 모든 기운을 딱 받쳐주는 산, 그게 바로 돛질산. 그 돛질산이 받쳐줘가지고 이 울산의 풍요로운 땅의 기운이 펼쳐졌던 거죠. 그래서 자 일제강점기가 한창일 때 일본인들도 그걸 알았거든. 그래서 뭘 했을까? 이 땅에다가 공업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박정희 군사정부가 이곳에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이런 엄청난 공업센터를 입지했던 것이죠. 그 풍수 지리 조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했던 거네요. 풍수지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입지적으로 참 좋은 땅이거든. 물류가 잘 돌아갈 수 있고 사람들이 교통하기 좋은 땅이고 또 물산이 풍부하게 일어날 수 있는 땅, 그런 땅이거든. 그래서 공장들이 60년 동안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고 거기에서 있던 수많은 왕들이 많았어요. 그 왕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명장들이 바로 이 땅의 왕들이야. 공업을 일궈내고 산업을 일궈내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런 공업 일꾼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왕의 혈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왕이 난 자리 맞네요, 선생님. 맞습니다. 왕의 기운이 넘치는 곳이 또 있는데요. 심지어 왕이 진짜 태어났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져 오는 곳, 두왕동입니다. 정말 이곳에서 왕이 태어났을까요? 울산 곳곳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 와, 이렇게 예쁜 곳은 전 처음 봤어요.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 시가지의 굉장히 중심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이 있는 걸 시민들도 잘 모르죠. 여기가 이제 지산 저수지라고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소류지예요. 농사를 위해서 지었던 저수지, 인공 저수지인데 이걸 이제 최근에 공원으로 싹 갖고 왔죠. 이게 이제 바로 인근에 뭐가 있냐면 두왕 테크노파크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연구시설이 들어왔거든요. 울산의 싱크탱크들,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이런 싱크탱크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기 보면은 울산에서 제법 긴 메카세타이어 길도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말에 가까운 곳이니까 와서 보시면 힐링하기에 좋은 공간이 될 겁니다. 두왕은 어떤 곳인가요? 두왕이 굉장히 그 동네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네, 왕자가 또 들어가 있네요. 두왕이고 왕이 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야, 왕이 2명이나 났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오래전에 이곳의 지명은 도왕동이었어요. 도왕동이요? 섬도자를 써가지고 도왕, 섬에서 왕이 났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 그것이 바로 이곳이고, 우리가 혈자리 세계 이야기했잖아요. 네. 혈자리 세계 이야기할 때 거기는 앞으로 왕이 날 곳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왕생이. 이곳은 이미 왕이 났던 곳. 왕이 났다고요? 이곳에서 왕이 한번 났었죠. 어떤
어떤 왕이 났나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건데 저 대마도의 왕이 바로 이곳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럼 아까 저희가 봤던 곳은 왕이 날 곳이고 여기는 왕이 났던 곳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곳이 이제 아주 오래전에 어떤 곳이었냐면 바로 밑에는 화창염정이라고 양질의 소금을 생산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마을 일대는 감나무진이라 해가지고 감나무, 가실나무들이 아주 많았고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회화강을 따라서 왜구들이 빈번하게 침입을 했던 곳, 왜구들의 흔적이 되게 많았던 곳, 여기가 풍요로웠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도 대마도의 왕과 관련된 전설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대마도 왕의 시조가 두왕동에서 났다는 흔적은 지명뿐만 아니라 마을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좋은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마도 왕이 났다고 했는데 그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스토리텔러로서 밑에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자꾸 전승됐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울산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 또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이 두왕동 골짜기에는 이제 스시마, 즉 대마도의 왕이 있었다. 김씨의 성을 가진 그 사람의 무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마을에 김씨 성을 가진 아주 효자가 살았는데 아들이 9명이라. 근데 이 효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무덤을 써야 되잖아. 그렇죠. 무덤을 좋은 데 써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꿈에 저 감나무진에 가면 부잣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머슴을 살아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죠. 머슴살이를 하다가 조상묘를 쓰는 사람, 부자니까 지관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걸 듣거든. 그래가지고 달걀을 3개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땅에다가 묻어 놓으면 뭐 이런 이쪽저쪽 이런 이야기를 막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따라가가지고 그 자리까지 봐놔요. 이 머슴살이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알아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무덤을 실제로 그 부잣집에서 했던 그 땅에다가 쓰게 되죠.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생달걀을 거기에 땅에 묻어 놓으니까 거기서 닭이 부화를 해가지고 큰 닭이 되는 그런 땅이거든. 그게 금계포란형이라고 하는데 그 땅의 이름을 보통 풍수에서 알을 품어가지고 닭을 키워내는 그런 아주 좋은 땅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땅에 자기 아버지의 무덤을 쓴 거야. 실제로 김씨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집에 9명의 아들 중에 1명이 대마도의 왕이 됐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죠. 그 정도로 이제 이 땅이 두왕이라는 곳이 좋은 땅이라는 뜻인데 두왕은 어떤 땅이냐면 저 문수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혈자리가 쫙 뻗어나가는 그 외한강을 통해서 동해로 뻗어나가는 굉장히 멋진 땅. 풍수적으로 보면 금계포란형의 땅이거든요. 그런 땅이 바로 이 두왕이라는 뜻이고 그런 땅의 지세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대마도 왕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울산의 모든 연구시설이 여기에 들어서 가지고 울산의 내일 앞으로의 100년 먹고 살 것들을 여기서 만들어내는 그런 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을 낳았던 땅에서 이제는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곳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울산 제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울산실록의 왕의 땅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각 지역마다 좋은 땅, 좋은 혈자리, 이런 풍수와 관련된 이야기들 참 많이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어느 동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이 동네에 뭐가 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울산은 대표적으로 이제 왕생이혈, 한림혈, 이런 언월혈, 이런 혈이 있고, 이게 또 두왕동 같은 경우에는 왕이 난 땅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오늘로 해석하면 뭐냐면 꼭 왕이 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한 지역을 먹여 살릴 미래를 위한 좋은 인재들이 만들어지는 땅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두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크노파크가 들어서서 연구시설을 통해 가지고 울산의 앞으로의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또 왕생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석유학단지나 이런 쪽의 아주 훌륭한 명장들을 기리는 시설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 울산의 내일, 미래를 위한
아주 훌륭한 장소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기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왕이 날 만큼 좋은 기운을 품고 있는 명당, 울산 왕생열입니다.